네. 여러 가지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터리 아저씨로도 유명. 예. 그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그 애국 탈모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던데. 애국 타이머. 예, 애국 탈모. 애국 탈모. 예. 애국 탈모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의 속도입니다. 애국 탈모 괜찮냐? 예, 애국 탈모 마음의 멋있네. 속도입니다. 아니 이게 다 가발을 썼어 뭐. 네. 한동훈이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지 왜 예, 이렇게 예. 저도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수십 많은 건 예. 아닙니다. 그 한동훈 씨한테 이제 이 자리를 빌어 갖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탈모나 대머리인 지도자는 이제 많이 있지만 그렇죠. 가발 쓴 지도자는 없어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예. 뭐 레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예. 공산주의당도 뭐 대머리들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가발은 없네. 예, 가발 쓰는 지도자가 없는 게 이제 가발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장이니까. 예,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려고 일단 이제 머리부터 속이려고 마음 먹고 정치해 갖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에이. 그러게. 역사적으로 예. 가발 쓴 지도자는 없다. 진짜. 그럼요. 에이, 한동훈 끝이고. 자, 오늘 한동훈 알겠습니다. 얘기가 아니라요. 예. 부정선거 한미 연합 수사작전 그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 이거 언제 도대체 밝혀지는 거냐 안달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예. 트럼프 방안을 정치인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트럼프 방안. 2만 3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왜 2만 3초로 예상을 하는지 이제 네. 그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자, 하나씩 보시죠. 다음 뭐요? 이게 이제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네. 애니 첸이라고. 네, 유명하죠. 예, 이분이 이제 우리 뭐 보수 쪽에서는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인데 네. 좌파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이제 정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애니 첸이 이 뭐랄까 이런 이제 무브먼트 움직임에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밝힌 움직임에 그 최고 누머리다 하는 얘기를 이제 지금 좌파 언론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미국 보수주의 연합이라는 이 조직이 있고요. ACU. ACU 이게 이제 뭐냐하면은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입니다. 이제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네. 이제 거기서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EC이라는 걸 CPEC, 만들었고 CPEC의 이제 지부를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KCPEC, 예, CPEC 일본, CPEC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헝가리, 호주 이렇게 이제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 이렇게 애니 첸이 있죠. 예, 요 이제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의 한미 양국 연결고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놈들 또 음모론을 거기다 이렇게 넣었네. 아이고. 예. 실제로 보면은 USAID, NCCP, 그다음에 AF 글로벌리스트 연합의 일렉션 프라우드 그러니까 선거 부정 검거를 위한 국제협력 수사망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애니 첸이 트럼프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ACU 의장 매슐레 한국 왔다 갔죠. 예. 대통령 만나고 그렇습니다. 예. 12월 14일 날 관저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매슐랩이고요. 이 매슐랩이 실제로 트럼프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한미 연합 작전이라는 거고. 그렇죠. 예, 다음. 예, 요 박주영 칼럼 이제 스카이데일리에 이제 11월 14일 요 이제 칼럼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요 11월 14일은 언제냐면은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하시기 20일 전입니다. 20일 전. 예,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시민을 상대로 소송으로 윽박질렀던 선거 시스템 업체 도미니언 역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내 정치적 변화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USAID, AF,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1대1로까지 연결돼 있는 이제 전 세계적인 선거 부정망이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게 네. 이제 당연히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선거 수사에 보조를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여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정선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행동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선거 이제 음모 부정 이런 거를 이제 터뜨리지 않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이제 공조해서 공모해서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마치 이제 전범국 같은 이제 오해받을 수가 오해받을 있다는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단호한 의지는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부정선거 수사에 보조를 맞추는 적절한 대응은 한국의 정치적 자주성. 정치적 자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독립.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획이 될 것이다. 이제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자를 비롯해서 한국 보수주의연합 K10팩 K10팩. 의장과 대표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별장인 플로라도주 마라라고 리조트. 마라라고 리조트가 이제 그 트럼프의 트럼프 이제 계시는 이제 사시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요 얘기를 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를 하신 거니까 이 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다음 장. 예, 넘겨주시면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언제적 기사냐면은 2020년입니다. 지금 5년 전에 11월 5일이죠. 네. 11월 3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네. 처음 개표하고 11월 3일, 4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4일 날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겼으니까 개표를 중단해라라고 했는데 11월 5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개표가 진행되면서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역전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대한항공 편으로 이제 실어 날랐던 그 가짜 부정선거 투표지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일날 이제 전세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바이든 당선이 유력해진 다음에 민경호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넘기지 마시고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럼프는 이제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가 단지 의혹이나 음모론 또는 주장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자료는 많이 제공했으니까 잘 판단을 할 것. 미국 대선 결과를 둘러싼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CPEC, NHN이 대한민국 2020년 4.15 부정선거 한 거를 가장 먼저 밝힌 집단이에요. 해서 이제 그거 보고서를 이제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총선 부정은 이제 올해 11월 달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똑같이 쓰여질 거다. 그러니까 그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경고의 이제 보고서를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당시에 뭐 트럼프 산하에 있는 이제 FBI 국장이나 CIA 국장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간첩들이 있어갖고 뭉갰어요. 뭉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CPEC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민경욱 이제 의원이나 박주현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게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부정선거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트럼프 진영과 이제 그 K10팩, 그다음에 이제 CPEC, ACU 이런 조직 간에 이제 국제 공조가 시작된 거고요. 그 이제 4년의 이 결과치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요거는 이제 2024년 7월입니다. 트럼프 채택권이 7월 달에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하러 왔었고요. 요 분이 이제 박주현 변호사. 예. 그다음에 여기 요 분이 이제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H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산하 중국 정책구상 의장이라고 이 AFPI라는 조직이 트럼프의 이제 그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기를 이제 4년 전에 우리가 경고하는 걸 트럼프가 이제 무시해갖고 결국 부정선거로 졌는데 당하지 않았느냐. 예.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는 좀 더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모여갖고 작전회의해서 그 작전회의 해갖고 그 결과로 트럼프가 이제 변호사 5,000명을 투입해갖고 예, 선거 부정 못하게 이제 다 미리 감시를 해서 결국 이제 2024년 선거에서 이제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그 얘기, 그 작전 회의를 이미 이제 24년 7월 달에 다 했었다는 거고요. 예, 이제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그 부정선거에 이제 전모를 밝혀낼 이제 그렇게 되겠죠. 다음 보시면
요 분이 아주 이제 맵 슐랩이라고 네. ACU 의장이고요. 요 분이 이제 언제 만났냐면은 그 탄핵안 가결 직후, 그러니까 이제 네. 대략 그 12월 네. 10며칠 날 이제 그때 맵 슐랩이 트럼프 특사로 파견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요. 네. 만난 사실이 이제 비밀에 이제 베일 속에 감춰져 있다가 실제 기사화된 거는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차가 한 20일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20일 지나서 이 사실을 언론에 이제 아마 대통령 측에서 보도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아까 이제 그 보여드렸던 이제 그 11월 달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칼럼 썼던 네. 칼럼 쓰고 이제 미국 가서 말하라고 가서 이제 트럼프를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말하라고 가서 지금 맷 슐랩 이분하고 만난 겁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특사 자격으로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 탄핵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제 11월 달에도 만나는 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게 이제 뭐냐면 일렉션 프라우드 사우스 코리아 2020년 해서 요게 이제 2020년 대략 6월 달에 나온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 선거는 사기다. 예. 2020 프라우드란다. 예.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하는 네. 그 보고서예요. 여기 보고서에 이제 여기 애니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사에 나왔던 그분 이제 이게 백만장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한국분, 네. 교포분, 그다음에 민경욱 변호사, 예. 나오죠. 댄 슈나이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드 플라이스, 이제 그 7월달에 한국 와서 이제 부정선거 저 방지를 해갖고 트럼프가 이기게 하는 이제 그거 작전 짰던 그분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가 쭉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보고서가 뭐냐면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중국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거 되네. 미국 대선에 관여를 했다는 거죠. 이 리포트가 2020년 6월달에 트럼프 캠프 쪽에 보고가 됐는데 당시에는 트럼프 저 캠프 쪽에서 이거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2020년 11월달에 이제 미 대선에서 그런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떨어진 일이 있었고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토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예, 도토에 변호사가 이제 지금 탄핵 그 심판에서 이제 대통령 변호사로 예, 그렇죠. 다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애니첸은 왜 부정선거 주장에 앞장설까 해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기사를 시리즈로 이제 이 사람의 애니첸의 이제 뭐랄까 이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이제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요 분이 지금 대통령하고 언제 만났냐면 2022년 1월달에 예, 이미 만난 적이 있고요. 예, 다음 넘어가시고 요 기사가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그 설날 연휴 직전에 이제 썼던 기사입니다. 그러면 중국인 99명은 어디서 체포한 것일까요? 스카이데일리가 확인한 외국인 공동주택은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제 지금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갖고 선관위에서 이제 불질르려고 하죠. 증거 이제 인멸하려고 이제. 거기는 저 물류 창고 이런데 불 많이 질러. 이거 이제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그렇고 공동주택은 선관위의 말로는 직원용 숙소라고 합니다. 직원용 숙소라고 이제 중앙선거 관련해서 이제 그게 30명 정도 살았다 하는 거 이제 기사 나온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고요. 어제는 PD 수첩에서 또 막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배진환 변호사 뭐 그런 얘기고 지루한 한 주가 될지 아니면 신나는 주말이 될지 두고 보시죠.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였죠. 이 얘기를 이제 그 설날 연휴에 이제 했는데 몇 말씀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설날 연휴에 했는데 설날 연휴 동안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는 거잖아요. 스카이데일리 이거 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이 박주현 변호사가 스타라이트 무도회라는 데를 참석했어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다들 그 국제적으로 거기 이제 어떻게든 좀 줄대려고 이제 친분을 쌓으려고 막 갔는데 요게 핵심이죠. 스트라이트 무도. 여기가 이제 VIP만 모이는 이제 한 2-3천 명 들어간다는 이제 거기인데 한국인으로서는 딱 3명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박주현 변호사, 그다음에 스카이데일리 이제 그 대표님, 조정진 대표, 그리고 신세계 정영진 회장 이렇게 딱 3명 들어갔거든요. 그
이 뭐랄까 이분들이 되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소중한 가장 사람들. 소중한 예, 사람. 예, 그렇다는 이제 정영진 대표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하고 친분 관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정선거 파헤치는 두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뭐랄까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가짜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예. 이 자리에 이 스타라이트 무도회에 지금 뭐 JTBC 홍석현이나 그다음에 조선일보 방송에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가죠. 예. 심지어는 홍준표는 이제 미국까지 갔다가 아유. 저기 호텔방에서 이제 사기 당해갖고 호텔방에서 TV로 보고 왔다는 텔레비 거잖아요. 봤다는 텔레비 보고 거야. 왔다는 여기서 거잖아요. 텔레비 봐도 되는 걸 태국에서 텔레비 보지. 예. 그거 왜 갔어? 다음 넘기시고 트루어 렌치 인투도 웍스에서 이제 VOA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지령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알아들을 사람들한테는 좀 알아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날 연휴 이제 직전에 이거를 띄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다음 장 보시면은. 이 털시 게버드, 그 다음에 캐시 파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는 핵심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인준을 미국의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계속해서 해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얘기했듯이 설날 연휴에 이제 이 결과가 발표되는 거는 어려워졌다는 거를 이제 VO에서 얘기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 청문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임명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하는 이제 지령을 내렸는데 좀 알아들으면 될 텐데 그걸 안 알아듣고는 왜 이제 설날 연휴에 이제 발표한다 그랬는데 안 하냐 실망이다 스카이데일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 성미가 급하니까 우리 성격을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FBI 국장이 이제 선거 부정을 이제 수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제 권한 있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캐시 파텔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해해갖고 2월 20일 날 이제 최종 상원 인준이 투표를 거치면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진용을 쭉 갖추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털시 게버드는 최근에 임명이 됐고 캐시 파텔만 지금 남아 있는 캐시 파텔만 임명이 되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진용을 갖춰진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통과하자마자 바로 또 그것도 성질 급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20일 날 청문회 통과하면 최소한 1, 2주 좀 그럼요. 진요가 왜냐하면 그 밑에 자기네 조직을 또 다뤄야 그렇죠. 되니까 예. 조직을 또 파악하고 조직을 또 심을 사람 심고 그게 아무리 빨라도 그 2, 3주 내지는 한 달은 걸려요. 예. 좀 기다리시면 다음 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털시 게버드입니다. 털시 게버드가 최근에 이제 2월 13일 날 이제 상원 인중을 통과해서 이제 임명이 됐고요. 다음 누가 정말 미국을 다스리는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한 20분짜리인데 여기 털시 게버드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제 좋을 것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캐시 파텔이 이제 곧 될 텐데 캐시 파텔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뭐냐면은 정부 속의 정부 혹은 그림자 정부로 불리는 관료 집단. 선출직이 아닌 중간 관리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구상대로 정부를 운영하는 부패 권력 집단을 척결하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캐시 파텔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에 해당 딥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카르텔이 있죠. 예. 헌법재판관들. 그렇죠. 우리도요. 중국인들이 섞여 있는 사법 카르텔이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사람 이런 거에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뽑지도 않는데 지들 마음대로 이제 우리 선거를 중국인들한테 개표를 맡기고 선거를 오염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협파하겠다는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딥스테이트를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발표된 게 그 사교육 카르텔. 그 학교 선생들이 저기 그 뭐죠? 그 저기 수능할 때 그 되게 어려운 문제들 이제 이제 돈 주고 사고 팔고 그거를 이제 260억치나 돈 받았다는 거니까. 그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거 얘기할 때 그 킬러 문항 없애겠다 하는 얘기할 때 얼마나 이제 특히 그 유승민 같은 애들이 유승민 같은 인간이 아니 대통령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260억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 유승민은
저기 뭐야 석고대죄하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 모르고 말 잘못했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근데 사람이 사과 나잖아요. 아이, 입 그럴 딱 닫잖아요. 자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승민이 그 새끼 자빨이라서 자빨이에요, 그래. 자빨이. 예, 다음 뭐 넘어가시고요. 네. 예, 다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 이제 단독 인터뷰한 이제 앵킴이라는 이제 재미교포입니다. 네. 재미교포인데 한 30대 초반 정도 미나킴. 되고요. 미나킴, 예, 김미나 씨, 김미나 예, 예, 앵킴 TV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누구냐면 트럼프 장남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실질적인 이제 2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당시 때 이제 소통령이라고 불렸던 이제 김현철 같은 이제 그런 막강한 파워를 그런 역할. 예,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 최근에 이제 이게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같이 이제 골프를 친 이제 일이 있고요. 다음 이 김민아 씨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작년 요게 이제 7월 작년 8월입니다. 8월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8월이면 11월 달 대선을 앞둔 아주 이제 바쁜 시기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시간을 내 갖고 한국에 와서 순복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신앙 간증하고 갔는데 단순하게 신앙 간증을 간증하러 온 건 아니죠. 예, 뭔가 다른 비밀 이제 네. 비밀스러운 이제 그 역할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사실 맞을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부정선거로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부정선거를 막아야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자빨 쪽 그 이제 유튜브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최근에 한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골프장 열심히 가면서 이제 골프 연습을 한다 하는 거에 대해 갖고 예. 자빨 애들이 아니 뭐 지금 골프장을 쳐가고 있냐 그 이제 옛날에 트럼프 주니어 왔을 때 그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장 있었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출국 4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갔다. 그래서 결례를 범해갖고 트럼프 들어오면은 윤석열 니는 작살날 것 하는 그런 류의 방송을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제 이 CBS부터 해갖고 이제 각종 좌파 유튜브에서 언론들이. 예, 막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48시간자라는 분이 아마 이제 이 시크릿을 많이 알고 계신 분 같은데 윤통 골프 외교 연습의 비밀 해갖고 이제 올리신 게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2월달에 풀릴 거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때 얘기할 때 12km 옆에 트럼프 주니어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장 갔다고 했잖아요. 네. 골프장 간 데가 여기입니다. 한성대 연습장이라고 이게 군부대 골프장이에요. 예, 보시면 여기 이제 다 이렇게 경계가 사무하기 때문에 사무하죠. 예,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 골프장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만났다면? 갔다고 하더라도 모르죠.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안 만난 척하고 만났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연한 게 지금 이때 당시도 이제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인데 그러니까. 예,рем함부로 트럼프 주니어 만났다가 네. 트럼프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작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비밀리에 만나야 비밀리에. 되고 그 얘기가 이제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은 더더욱 비밀이죠. 예. 만났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만났을 거라고 보는 신빙성이 거죠. 높다. 예.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이제 핵심 참모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불과 이제 대선 3개월 앞두고 한국에 왔는데 와서 아무런 정치인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는 그냥 에이. 신앙 간증하고 갔다는 거는 에이, 그 바쁜 와중에 예, 말이 안 되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네. 뭐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다음. 네. 예. 넘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그 48시간자가 이제 트럼프 당선의 비밀이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2월 달에 풀릴 거다. 이 엠바고는 당연히 트럼프 당선될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K시팩이나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이제 일조를 했다. 이제 협력했다. 이제 큰 공을 세웠다. 이제 그런 부정선거 내용. 막는 작전을 세웠어도 그게 이상 큰 공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얘기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바꿔 말하면 헌재 가봤자 그 진행 내용은 일반인이 알 수 없다는 거네. 탄핵인지 아닌지만 일반인들은 확인 가능한 거고 사회 혼란 막기 위해서
따로 오픈한 일은 없을 테고 부정선거 수사 결과는 일부는 한국에서 오픈하지만 그 외 감당 못할 결과는 트럼프 쪽에서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야. 그때쯤 헌재 기각되면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터뜨리면서 다 조질 테고 내가 너무 희망회로 돌렸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걸 쓰신 48시간자가 한 얘기가 헌재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고 트형 측에서 할 수도 있고 먹금도 내용이 너무 많네. 이게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이제 헌법재판소였으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각종 이제 선거 부정된 관련 이제 증인 신청을 증인 했잖아요. 신청, 증거 신청을 예. 쭉 하고 있는데 다 기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각이 안 안 됐더라면 됐으면 여기서도 나왔다.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도 다 밝힐 수 있었던 내용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다 기각함으로 인해서 이 경우의 수는 사라진 거고 네. 트럼프 쪽에서 터뜨릴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신원식 안보실장이 2월 중하순에 방미를 합니다. 네. 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왜 갈까요? 그러게. 예, 선거 부정 이런 쪽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다음 장